저번에 우리가 크라운까지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심미치료를 배워볼 건데요. 심미치료 같은 경우 치과에서 이제 얘기하는 심미치료라는 거는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어떤 충치라든지 잇몸 치료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치료를 심미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심미치료라고 하면은 크라운이라든지 뭐 라미네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요걸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치아 성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내 외모가 이제 변한다고 해서 급속 교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이 그런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를 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크게 6가지가 있는데, 벌어진 치아, 삐뚤빼뚤한 치아, 그리고 변색된 치아, 외소 치아라 그래서 일반 치아보다 사이즈가 좀 작은 치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러지거나 깨진 치아, 그리고 충치가 좀 있는 치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환자가 왔어요. 이런 환자는 치과에서 저희가 전문 용어로 다이아스테마 환자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문 용어로 치간 이개라고도 하는데, 치아랑 치아 사이 그 공간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아스테마라는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니까 다이아스테마는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다이아스테마 환자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치료를 권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런 심미치료 이제 이론을 배우고 나시면 이런 환자분을 상담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자도 있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레진이라는 치료를 예전에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경계 부위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레진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레진의 최대 단점이 있잖아요. 네, 변색이 됐죠. 변색이 되고 또 보면은 검정 색깔로 뭐가 비쳐 보이는데 충치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치아랑 치아 사이에 공간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심미치료를 어떻게 해줄까, 이런 고민을 안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환자가 오면은 3가지의 고민을 하게 돼요. 라미네이트를 할까? 크라운을 할까? 아니면 레진을 할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크라운이랑 레진은 다 배웠는데 라미네이트는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라미네이트에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크라운 중에 사실 올세라믹도 있었고 PFG도 있었는데, 지금은 심미치료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올세라믹 크라운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올세라믹이랑 라미네이트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사진은 뭐냐면은 치아 뒷모습이에요. 올세라믹 같은 경우는 치아 전체를 이렇게 깎아낸 거죠. 한 바퀴를 다 깎은 거예요. 그래서 뒤까지 크라운이 이렇게 씌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뒤에는 내 치아가 남아있고 그 겉표면에만 이렇게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환자분들께 제가 설명드릴 때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손톱 같은 경우 이렇게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손톱이 워낙에 예쁘면 그냥 다듬어서 쓰겠지만, 손톱 자체가 좀 뭐 짧거나 예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인공 손톱을 가져와서 붙인 다음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톱같이 얇은 재질을 치아에 붙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이제 행했던 라미네이트 치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치과에서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치아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그 치아만 사실 튀어나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를 아주 얇게 이제 프랩을 해요. 그 다음에 그대로 본을 떠서 그 얇은 라미네이트를 치아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라미네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던 라미네이트 중에 좀 신기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치경부 레진 치료했었잖아요. 여기 이쪽에 페이면을 레진으로 이렇게 떼었었잖아요. 그 치과 같은 경우는 그걸 라미네이트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붙여서 이렇게 밖에서 만들어 온 이 얇은 라미네이트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역시 라미네이트라고 얘기를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아는 2명의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양대산맥에 이렇게 치과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고 계세요. 실제로 물어보니까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가능은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치아를 전혀 삭제를 하지 않고 그냥 표면 처리만 해가지고 위에다 라미네이트를 붙인대요.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은 눈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끼잖아요. 근데 밖에서 우리가 보면은 렌즈를 꼈나 안 꼈나 잘 모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치아 위에다가 정말 일반 라미네이트보다도 더 얇게 만들어서 부착을 한대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하나 두 개 치아만 하는 경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라미네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치료를 하기는 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그런 강남과 외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아직은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충치 치료할 때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그날 당일날 환자한테 바로 이제 술자가 이 레진을 쌓아서 계속 굳히고 쌓아서 굳히고 이런 방식으로 당일 치료가 가능한 치료죠. 세 가지를 한번 저희가 비교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이 많기는 한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아주 극소량을 삭제를 한다. 그리고 올세라믹은 조금 더 많이 삭제를 하고 레진 같은 경우는 삭제 없이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선하려는 범위가 아주 극소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충치가 있었으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떼우고자 할 때, 또는 치아랑 치아 사이가 다이아스테마가 있을 때 다른 부분은 안 건드려도 되니까 그 사이만 메꾸고 싶어요 할 때는 레진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치아 전체적으로 모양이나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그 부분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아를 다듬어서 라미네이트나 올세라믹을 해야 되는데,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면만 깎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케이스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올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치아 전체를 조금 더 많이 깎아서 씌우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깎아야 될 양이 좀 많은 치아는 올세라믹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제가 케이스를 뒤에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아주 얇게 치아를 삭제하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올세라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치아 삭제량이 많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레진 같은 경우는 신경 손상, 그 엔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충치가 깊어서 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레진으로만 심리치료를 한다 그러면 레진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번에 강의할 때 보철을 위해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문의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경우예요. 충치가 없더라도 이 크라운을 위해서 삭제했을 때 시리거나 이러면은 그때는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심리치료를 저희가 할 때 있어서 그러면 뭐가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되는 건지 여러분 그걸 아실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기준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과에서도 황금 비율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치아 보면 왼쪽에 이 치아 보면 황금 비율 같나요? 네, 어때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제 눈으로는 치아가 조금 좀 통통해 보여요. 그리고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고 치아가 변색이 되어 보여요. 이런 거를 이제 치과에서는 전문 용어로 거미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거미 스마일. 저는 처음에 거미 스마일이라고 해서 뭐 거미? 어떤 거미? 뭐 곤충 거미?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거미라는 뜻이 거미, 이 치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미 스마일이라고 말을 하니까, 아, 이렇게 뭐 박명수 님도 그렇잖아요. 웃을 때 잇몸 많이 보이죠? 이런 걸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환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예뻐질 수가 있을까? 황금 비율을 치과에서는 볼튼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자,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냐?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잡는데요. 치아가 예쁘게 보이려면 첫 번째는 정중선이 대칭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인체는 양쪽이 이렇게 손가락도 5개, 이쪽도 5개, 이렇게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마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코 중간, 그리고 치아, 이렇게 왔을 때 이 선을 정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대칭이 되면은 안정적이다,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치아 크기가 양쪽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이 측절치 있죠? 여러분 혹시 거울이 있다고 하시면 한번 내 치아는 황금 비율일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측절치가 1이라고 봤을 때요. 이 앞니는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1.6배 정도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송곳니는 0.6배 정도 사이즈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치아 사이즈가 참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가로 세로 비율이 있어요. 가로랑 세로랑 이렇게 1대1이면 어때요? 치아가 깍두기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가로보다 세로가 또 1.6배가 길어야 된다. 이게 바로 비율적으로 되게 예쁜 치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잇몸의 노출 정도도 보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잇몸이 이제 많이 보였잖아요. 왼쪽 이분. 요거는 1에서 2mm,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웃을 때 1에서 2mm 정도가 보일 때 안정적이다,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이거를 라미네이트를 해야 돼? 뭐 레진을 해야 돼? 뭐 크라운을 해야 돼?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환자분이 오면은 이런 기준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예쁘게 하고 싶어요 라고 내원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이 왼쪽에 이런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컴퓨터로 해볼 수도 있고 왁스업이라 그래서 이걸 본을 떠가지고 이제 구강 밖에서 모양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하면 이 환자 같은 경우 왼쪽 먼저 보실게요. 치아를 삭제를 이 정도를 해야겠네. 그러면 이건 라미네이트로 안 되겠는데? 왜냐면 여기 옆에가 너무 많이 공간이 그 세라믹이 올라가면 깨지겠는데? 이런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측절치 같은 경우는 얘는 라미네이트로 되겠는데? 조금만 올리면 될 것 같으니까 얘는 라미네이트로 되고 얘도 가능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치아의 어떤 삭제량이나 치아 위치에 따라서 라미네이트는 아주 얇기 때문에 소량만 삭제할 때 가능하고 조금 많이 삭제해야 될 때는 크라운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과에서는 원장님께서 예측을 하시고 사실 이 심미치료를 되게 많이 하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왁스로 올려보거나 컴퓨터로 하지 않아도 대략 딱 보면은 저거는 크라운, 저거는 라미네이트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11번, 21번 크라운, 21번, 22번 뭐 라미네이트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대로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치아가 어때요 지금? 막 깨지기도 했고 변색도 되기도 했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원장님 크라운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크라운을 한 경우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치아가 벌어지기도 했고 좀 깨지기도 했고요. 형태가 좀 불균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치아 위치가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대로 그냥 살짝만 프랩을 해서 이 치아는 라미네이트로도 가능하겠다. 여기 약간만 이렇게 나오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오른쪽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를 하죠. 또 하나 볼게요. 이 치아 같은 경우도 치아 위치는 이렇게 많이 틀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치아를 겉표면만 살짝만 다듬어서 라미네이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는 치아의 위치가 막 삐뚤빼뚤 많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제 커버가 가능한 경우는 라미네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치아 사이를 메꾸고 싶다고 와서 이제 여기를 레진이라는 재료로 되게 자연스럽게 메꿨어요. 자, 이제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죠. 요 치아 사이를 메우고 싶어요 라고 CC가 돼서 왔는데 환자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요 사이만 메우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는 김에 보니까 옆에도 조금 치아 사이즈가 좀 작단 말이죠. 저희가 아까 배웠었잖아요. 그 사이즈에 대해서. 근데 요 치아 보면은 1.6배가 아니라 더 작은 것 같아요, 치아가. 그래서 혹시 이 부분도 좀 해결을 하고 싶으냐 아니면
그냥 여기 다른 거 신경 안 쓰시고 색깔이나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나는 요 사이만 떼우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다른 거 잘 모르겠다. 색깔도 뭐 괜찮다. 그냥 나는 요 사이만 메꾸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때는 레진을 권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환자가 그게 아니고 나는 하는 김에 이거 앞니 조금 노란 것도 싫고 좀 연예인들처럼 예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때 크라운 할지 라미네이트를 할지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치아 하나가 이제 변색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 치아는 실알 칠 수 있겠다. 신경이 죽은 치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색깔이 많이 변한 경우에는 안에서 그 실알치 미백이라 그래서 치아 안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가 미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씌워서 커버가 될 정도면 이렇게 깎아서 씌웠을 때 안에 치아가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비쳐 보이지 않겠다, 괜찮겠다 싶으면은 미백은 빼고 그냥 크라운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치아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크라운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됐죠. 다른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치아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모양이 일단 아까 그 황금 비율과는 거리가 엄청나게 멀죠? 예전에 레진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진 치료를 치아 어떤 전반적으로 다 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레진의 최대 단점이 뭐죠? 변색이죠. 변색이 오고 또 이렇게 넓은 부위에 하게 되면은 치아가 깨져나갈 수 있겠죠. 왜냐? 플라스틱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무리해서 치료를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역시나 요런데 요 치아 주변에 변색이 왔고 또 충치도 좀 생겼고요. 그 사이가 붙여놓은 그 본드로 붙여놓은 거기가 시간이 지나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글로 이제 충치가 생겼고 또 옆에 자세하게 보시면은 11번 여기도 요렇게 레진이 되어 있었고 이 앞쪽에도 레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지워봐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에 요 21번도 이렇게 레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엔 요 옆에까지 다 해놨다 깨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22번도 보이죠? 이렇게 변색이 왔죠. 자, 이렇게 치아에 레진이 다 깨져나가고 변색 오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경우도 이제 치료하고 난 다음에 모양이 어떨까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치아 삭제량이 요 두 개 치아는 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치아는 크라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양옆에 두 개 치아는 크라운을 하지 않고 다시 레진 치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가운데는 이렇게 프랩을 했죠. 깎았어요. 그래서 본을 뜬 거고 여기 옆에는 원장님 레진을 참 잘하셔서 아주 감쪽같이 해결을 해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크라운하고 레진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크라운이랑 라미네이트랑 같이 한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 크라운을 배웠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게 크라운일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번이 크라운이죠? 이제 보이세요? 요 치아죠, 요 치아. 요 치아 뭘까요, 여러분? 제 생각도 맞습니다. PFM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잇몸 주변의 색깔이 조금 검정색처럼 보이죠? 네, 변색이 됐어요. 또 하나는 이 세라믹 색깔이요. 보통 이제 올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좀 투명도가 높아요. 그래서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데 얘는 되게 불투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치아는 PFM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아들 중에서 무조건 크라운을 해야 되는 치료는 뭐죠? 여기 육전치를 다 예쁘게 하고 싶어요. 근데 고민의 여지가 없는 치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치아겠죠. 이 치아는 무조건 잘라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지대치 본을 떠서 크라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CC가 다 다른 치아도 다 연예인처럼 예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치아의 위치나 이런 걸 보니까 막 삐뚤빼뚤하지가 않아요. 굳이 삭제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이 한 치아는 크라운을 하고 나머지 치아는 라미네이트로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라미네이트인지 크라운인지 정말 잘된 치료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쁘거든요. 자, 또 다른 케이스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외소치예요. 외소치는 이제 치아 사이즈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G 이빨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뾰족뾰족한 치아를 외소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소치기 때문에 치아 사이즈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벌어졌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라미네이트로 해결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미 공간이 있고 치아 삭제를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라미네이트로 치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러진 치아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라미네이트로 해야 될까요? 크라운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까요? 예, 이 치아는 사실 이렇게 부러진 부분이 제 생각에는 신경에까지 침범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신경 치료하면 당연히 또 크라운 해야 되고,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치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라미네이트로 이렇게 덮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치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깎아가지고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크라운 치료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치경부에 충치 있거나 패인 부분도 이렇게 치료했죠. 3번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레진으로 치료했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라미네이트나 이 크라운에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상당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연예인들 보면 요즘 라미네이트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오는 그 치과에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웃을 때 이제 스마일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번까지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5번까지 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총 개수가 몇 개가 돼요? 라미네이트가 5번까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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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하면 20개가 되잖아요. 20개의 라미네이트가 입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본드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끝에, 본드는 이 끝에 이 마진 부위 있죠. 여기부터 이제 녹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여기가 다 녹게 되면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 막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잇몸과 이 라미네이트의 이 경계 있죠. 여기가 잘 안 닦이면은 여러분 뭐가 쌓여요? 플라그 쌓이죠. 플라그 시간이 지나면 치석되죠. 치석이 계속 타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잇몸뼈 내려가고 딸려있는 치운도 같이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잇몸 경계 부위랑 그 뿌리 부분이랑 그 마진 부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보기 싫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밤 늦게 집에 가고 잘 못 닦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들려서 플라그를 컨트롤 전문가한테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관리가 정말 잘 되지 않으면 심리치료는 나중에 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정말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20개 얘기했었는데 20개 중에서 뭔가 딱딱한 거 잘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딱 깨진 겁니다.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이 그 작업을 한다 그래도 이게 색상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손이 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치아랑 그 옆에 있는 치아랑 정말 기술이 좋지 않으면 색깔 차이나 모양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만들 때는 그 컨디션이 비슷하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데 요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깨져서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이제 컴플레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미치료 같은 경우는 원장님의 스킬 플러스 기공사의 스킬이 상당히 좋아야 이제 결과가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예전에 해놨던 이제 치료인데 이것도 신기하죠. 우리나라에서 한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레진으로 여기 이제 라미네이트처럼 해놨던 건데 요거 이제 제거 다 하고 이렇게 다시 라미네이트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삭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럼 보철물 뻔 떠서 나오는 동안에 어떻게 지내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임시 치아를 아주 얇게 만들어서 임시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드리고 지내신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보철물이 나오면 이렇게 부착을 해드리면서 그동안에 시리시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리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심미치료 이제 어떻게 상담이 되는지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